저도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28년 동안 식품 독소와 저장 안전성만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식탁을 조사하고 냉장고 안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냉장고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냉장고에만 넣으면 다 괜찮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실험실에서 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순간부터 독소가 만들어지는 음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름이 썩고 곰팡이가 자라며 심지어 중금속까지 녹아 나오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냉장 보관이 아니라 독소 보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넣어둔 버섯, 지난주에 사온 고구마, 한 달 전에 개봉한 들기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보관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재료를 사서 냉장고에 잘 정리해 두시는데 그게 독으로 변하는 걸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건강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독을 드시고 계신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원인 모를 폭통이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냉장고 보관법만 바꾸고 나서 완전히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음식에서 나온 독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연구 기록 중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잘못 보관하는 냉장고 속 10가지 음식을 솔직하게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댁 냉장고는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 오늘로 달라집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드시려고 애쓰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조금이라도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하고요. 여러분은 요즘 냉장고에 뭘 가장 많이 넣어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2세 이정자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간식을 해주신다며 냉장고에 고구마와 마늘 각종 양념을 잔뜩 보관하고 계셨죠. 보기엔 정리도 잘 돼 있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냄새와 색을 확인해 보니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서 곰팡이 독소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님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믿음이 몸을 서서히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잘못 쓰면 서서히 독을 키우는 상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정자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처음 제게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손주가 할머니가 해주신 고구마를 먹고 배가 아프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냉장고를 확인해 달라고 오신 거였어요. 제가 직접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깔끔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고구마 표면에 작은 검은 반점들이 보였고 마늘은 물러져 있었어요.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던 버섯은 표면이 미끈거렸고요. 이분은 이 모든 걸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안전할 줄 알았던 거죠. 저도 손주분이 더 심하게 아프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정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만난 수백 명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특히 건강에 좋다는 재료들을 사다가 냉장고에 쌓아 두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분의 사연을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최영희님은 시장에서 신선한 버섯을 사오시면 꼭 냉장고에 넣어두셨대요. 신선도를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사흘 뒤에 그 버섯으로 찌개를 끓여 드셨는데 온 가족이 배탈이 났어요. 처음엔 식중독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버섯에서 생긴 곰팡이 독소 때문이었던 겁니다. 최영희 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요. 평생 냉장고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가족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지금은 올바른 보관법을 배워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냉장고에 넣어뒀던 음식을 먹고 속이 안 좋았던 적 말이에요. 그냥 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실은 냉장고 보관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집 냉장고에서 당장 빼야 할 음식과 어떻게 바꿔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내용 하나만 빠져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뒤에 나올 실천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 바꿔도 독소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냉장고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담아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복통이 사라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없어진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 속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독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버섯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식재료입니다. 냉장실의 습기만으로도 곰팡이, 독소가 쉽게 생겨요. 국립식품안전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된 버섯의 60% 이상에서 아플라톡신 전구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을 망가뜨리는 독소거든요. 버섯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버섯 자체가 균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곰팡이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습한 환경에서 다른 곰팡이가 자라기 정말 쉬운 거예요. 냉장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해요. 특히 야채칸은 습도가 높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박영수님은 냉장 보관한 버섯을 찌개에 넣어 드셨다가 심한 구토를 겪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버섯에서 독소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분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분이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채소 위주로 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버섯 보관법 하나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래서 버섯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느냐? 절대 씻지 말고 밑동만 자른 뒤 밀폐팩에 담아 냉동하세요. 요리할 땐 해동 없이 바로 넣으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식감도 좋아요. 냉동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소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 버섯이 눅눅하거나 미끈거리면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이미 독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버섯을 냉장 보관하고 계신가요? 냉동 보관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검은 무늬병 곰팡이예요. 이게 간을 직접 공격하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 1g당 독소 농도가 기준치의 30배 이상이라고 해요. 이 독소의 무서운 점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끓이고 쪄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74세 김성희님은 고구마에 검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셨대요.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독소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깊이 퍼져 있거든요. 잘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김성희님은 그 일 이후로 고구마 고르는 법부터 완전히 바꾸셨대요.
시장에서 살 때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집에 와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신대요. 검은 반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사용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썩기 시작해요. 대신 12도에서 15도 정도의 실온 통풍 장소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베란다나 현관 쪽에 두시면 적당해요. 혹시 고구마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셨다면 오늘부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감자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당이 증가해요. 그 상태에서 고온 조리를 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걸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지정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특히 튀기거나 구울 때 많이 생겨요.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같은 거 만들 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로는 절대 고온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70세 이경수님은 냉장 보관한 감자로 전을 부치셨는데 유난히 쓴맛이 났다고 해요. 그게 바로 독소가 생긴 신호였던 겁니다. 감자가 쓰다는 건 솔라닌 같은 독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경수님은 그때 쓴맛이 나는데도 아깝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드셨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 복통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세요. 다행히 큰 병원까지는 안 가셨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대요. 만약 이미 냉장고에 넣어버린 감자가 있다면 요리 전에 15분 정도 찬물에 담가 두세요. 그러면 당 성분이 일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냉장 보관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서늘한 곳에서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싹을 억제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초록빛이 도는 감자나 싹 난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라닌 독소가 있어서 복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하면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감자를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들기름은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공기와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빠르게 산패되거든요. 서울식품대학 연구에서 실온 보관한 들기름은 단 닷새 만에 산패 지수가 3배나 상승했다고 해요. 산패된 기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들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69세 이순자님은 들기름을 실온에 한 달 정도 두고 쓰셨는데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쩐내가 났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산패된 기름 냄새였던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발암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순자님은 그 쩐내를 맡고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근데 며칠 뒤에 또 같은 냄새가 나서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들기름을 보여주셨는데 완전히 산패된 상태였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불투명한 병에 담아서 냉장실 깊은 곳에 보관하세요. 빛을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한 들기름은 한두 달 안에 모두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아무리 냉장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니까요. 여러분은 들기름을 어디에 두고 쓰시나요? 통조림은 편리하고 오래가는 식품이죠. 그런데 개봉한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캔 안쪽에는 주석 코팅이 돼 있는데요. 이게 공기와 만나면 음식 속으로 녹아들어요. 식약처 조사에서 개봉 후 24시간이 지난 참치캔의 주석 농도는 기준의 5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75세 박미자님은 남은 통조림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먹을 때 금속 맛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석이 녹아 나온 거예요. 중금속은 몸속에 쌓이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통조림은 열자마자 내용물을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그리고 옮겨 담은 음식도 하루 이틀 내에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절대 캔째로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혹시 통조림 남은 거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냉장고 속 숨은 독소들입니다. 이제는 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독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스스로 자라는 발암물질들이 있거든요. 냉장고 속 발암물질과 독소를 막는 생활 습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는 한국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그런데 이걸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냉장실 습기가 고춧가루에 스며들면 곰팡이 독소가 발생합니다. 고춧가루가 덩어리지거나 색이 어두워지면 이미 곰팡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예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고춧가루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할 만큼만 꺼내 쓰시면 돼요. 냉동실은 습기가 거의 없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없거든요. 여러분은 고춧가루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견과류는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많죠. 하루에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실온에 두면 큰일 납니다. 씨앗 속 지방이 따뜻한 온도에서 쉽게 산패되거든요. 쩐내가 나면 이미 발암물질인 아프라톡신이 생성된 신호예요. 견과류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 한 달, 냉동 보관하면 6달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기름진 견과류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세요. 하루 먹을 양만 꺼내서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견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다진 마늘을 밀폐 용기에 기름과 함께 냉장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툴리눔 독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이건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다진 마늘은 3일에서 닷새 내에 먹을 양만 냉장 보관하세요.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이 답입니다. 얼음틀에 한 칸씩 소분해서 냉동하면 석 달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쓰면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고요. 혹시 다진 마늘 유리병채로 냉장하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당장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요네즈는 냉장 보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가운 곳에 두면 문제가 생겨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 두면 기름과 물이 분리되면서 맛이 변합니다. 가장 차가운 칸은 피하셔야 해요. 마요네즈는 냉장고 문 쪽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지 않아서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분리되지 않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마요네즈를 냉장고 어디 칸에 두고 계신가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걸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과 실온을 반복하면 결로 현상으로 물방울이 생기고 산패가 빨라져요. 올리브 오일은 절대 냉장과 햇빛과 공기를 피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서늘한 찬장에 두고 석 달 내에 사용하세요. 빛을 차단하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개봉하면 공기와 접촉하니까 최대한 빨리 소진하는 게 좋아요. 혹시 올리브 오일을 냉장고에 넣어 두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가 결코 모든 음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각 음식마다 최적의 보관 장소와 방법이 다르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실제로 어떤 한 가지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 쓰면 독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간을 공격하고 몸속에 독소를 쌓게 만듭니다. 버섯은 냉동해야 하고 고구마와 감자는 실온에 두어야 하며 들기름은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통조림은 열자마자 옮겨 담아야 하고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냉동이 답입니다. 마늘은 소분 냉동, 마요네즈는 문쪽, 올리브 오일은 찬장 보관이 정답이에요. 이 작은 구분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냉동이 필요한 음식, 실온이 좋은 음식, 옮겨 담아야 하는 통조림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독소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독이고 제대로 관리하면 보약입니다. 냉장고는 결국 사용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달린 도구일 뿐이에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28년간 연구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뭐였냐면요. 건강에 좋은 재료를 일부러 사다가 냉장고에 쌓아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보관법만 바꿔도 그분들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눅눅하거나 냄새가 나는 재료 하나만이라도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버섯이 미끈거리진 않는지, 고춧가루가 덩어리지진 않았는지, 들기름에서 쩐내가 나진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버섯을 냉동실로 옮기고 내일 고구마를 실온으로 꺼내고 모레 들기름을 냉장 깊은 곳으로 옮기세요. 일주일만 신경 쓰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10년, 20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보다 더 위험한 주방 속 조용한 독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마에서 자라는 세균,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중금속, 플라스틱 용기에서 녹아 나오는 환경호르몬까지 주방 전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 나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네 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